자, 이제 문제를 풀 텐데 명심할 거 앞으로 문제 풀 때마다 이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뜨면은 항상 밑줄 쫙쫙 그으세요. 근데 명심할 게 누가 등차 수열이야 하면은 AN이에요. 그 AN은 등차 수열 성질을 쓰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다시피 얘는 수열 BN이에요. 그러면 수열 BN이면 현재 얘는 성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하라? 항을 펼쳐야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때는 BN이 마이너스 K가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곱하기 AK래. 그러니까 BN은 표현을 해줄게. 실속은 누가 챙겨가라? AK가 챙겨가라 이 뜻인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뭐래? B2가 마이너스 2고 B3 더하기 B7이 0이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한번 뭐 해야 돼? 펼쳐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B1을 한번 만들어볼게. B1. B1은 뭐니? 하면은 1 넣어주시면 1부터 1까지죠. 그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나오겠죠? 아, 요거 A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B2는 뭔데? 그러면 이 A1에다가 2를 넣어주면 2를 넣었을 때 값은 얼마 돼?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2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A1 마이너스 A2야. 근데 방금 전에 난 들었어. 뭐라고? 이거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이거 뭐야? 두 항의 차죠. 뭘 제시해 주겠다? 공차 줄게요.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공차는 공차인데 원래는 큰 항에 작은 항 빼야 되는데 작은 항에서 큰 항 뺐죠. 그럼 이게 바로 뭐다? 마이너스 D란 뜻이구나. 이게 뜻인 거예요. 근데 그 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하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취득할 수 있는 건 바로 공차가 2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3는 뭡니까? 같은 원리로 하면 A1-A2 더하기 A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4는 뭡니까? 그러면 A1-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A 세 번째 항도 알았고 이제 일곱 번째 항까지 한번 가보자. A5는 A1-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플러스 A5. 그 다음 B6는 A1-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플러스 A5 마이너스 A6. 그리고 B7은 A1-A2, A3-A4, A5 더해주고 마이너스 A6, A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얘하고 얘를 합쳐주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을 쫙 펼쳐주니까 이제 흐름도 보이죠. 그러면 일단 요거 먼저 정리해 볼게. 얘가 뭐니? 라고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D란 말이야. 그럼 일단 표현을 해보면 얘는 A3-D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뭐예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이게 되겠죠. 그럼 이건 뭐야? A7-3D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이 됐다면 두 번째 내용은 B3 더하기 B7이 0이야 라고 했는데 B3는 A3-D다 라고 설명을 했고 여기는 A7-3D다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A3 더하기 A7 이게 될 거고 요거 마이너스 4D 넘기면 플러스 4D와 같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너 이거 보는 순간 나 등차 수열이라니까 대우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이죠? 그럼 가운데 항 존재해 안 해? 그게 누구야? 바로 EAO야 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다? 4D. 그러면 A5라는 것은 뭐와 같다? 2D와 같다. 그럼 A5라는 값은 얼마니? 그러면 D가 2니까 정답은 4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한 것의 결과는 다섯 번째 항이 얼마다? 현재 4가 나왔어요. 공차는 2였어요. 이거 두 가지를 취득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게임 끝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과정은 두 번째 현재 B1부터 해서 B1, B2 해서 어디까지? B9까지의 합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B1은 뭐죠? A1이에요. 그럼 B2는 뭐죠? 현재 나는 마이너스 D야. B3는 뭐죠? A3 마이너스 D야. 그쵸? 그럼 B4는 뭐죠? 그러면 요거 합쳐지니까 마이너스 2D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마이너스 2D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A5 마이너스 2D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죠? 하면은 마이너스 3D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는 A7 마이너스 3D가 되겠죠. 그럼 흐름 보이시죠? 그러면 B8도 구할 수 있나요? B8은 여기다 마이너스 A8 얹겠죠.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4d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B9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d에다가 마지막 A 9번째 항을 얹어주면 되겠죠. 아, 그래서 A9 마이너스 4d구나 이게 되는 거야. 항의 개수 몇 개? 9개 많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싹 더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d가 몇 개야? 하나, 현재 마이너스 d가 현재 d라는 값 정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쵸? 아, 그러면 차라리 마이너스 d로 뽑아준다면 마이너스 2개로 뽑을게요. 마이너스 2d로 뽑을게요. 마이너스 2d로 뽑아주면 왜냐면 마이너스 d가 2개잖아. 마이너스 2d가 2개잖아. 그러니까 2개씩을 같이 동시에 뽑아내겠다는 얘기야. 그럼 남는 게 얼마 남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만 남겠네.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남은 것들의 잔챙이들이 누구야? A1, 그리고 A3, A5, A7, A9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은 뒤에가 1, 3, 5, 7, 9 이게 되는 거야. 끝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정리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7, 8, 9, 10 그럼 마이너스 20D가 되겠죠. 근데 D가 얼마라고 했어요? 2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끝난 거고 여기를 잘 보세요. 1, 3, 5, 7, 9예요. 자, 1과 9의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5번째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2A5가 되는 거야. 이거와 이거의 합은 뭐가 됩니까? 2A5가 되는 거야. 그럼 자기 자신까지 하면 몇 개야? 5A5가 되겠죠. 아, 이거 5A5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럼 플러스 5 곱하기 A5의 값 얼마? 4.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 준다면 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40 플러스 20. 정답 얼마다? 마이너스 20이야. 이게 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답게 풀어야 되고요.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답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차 등비가 아닌 건 등차 등비가 아닌 것에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섹션별로 쪼개서 각각의 원하는 특성에 맞춰 풀면 사실은 수열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원 전체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게 랭킹 1위가 뭐야 하면 지수르그 함수인 거고, 랭킹 2위가 뭐야 하면 상학함수인 거고, 랭킹 3위가 뭐야 하면 수열이다 할 정도로 여기는 사실은 겉보기에 비해서 매우 쉬운 거예요. 단 조건이 붙어요. 뭐가? 지금 내가 말한 듯이 성질을 해석하면서 접근하면 매우 쉽고, 성질에 대한 해석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손댈 수가 없는 파트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지금 배웠던 것을 완벽하게 섭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수를 한번 보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이에요. 등비수열 AN. 이런 것도 미줄 항상 시험 볼 때마다 미줄 짝짝 그런 거야. 아니, 지금 책에다 글 필요는 없고 문제 풀 때마다. 이제 수열은 두 개로 갈라져. 등차 등비와 그렇지 않은 수열. 그러니까 보이면 미줄 걷어서 항상 주의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봐봐. 6번째 항 구해달래. 6번째 항 구한다는 건 뭐가 필요해? 기준항과 공비가 필요해.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A 4번째 항이 4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이제 내가 필요한 건 뭐야? 공비값 내놔. 이게 되는 거야. 보이죠? 그러면 이제 A2 곱하기 A3를 정리해줘.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등비수니까 연산교는 곱셈과 나눗셈밖에 없어요. 좋아요. 곱셈 나왔어. 그럼 뭐야? 등비중항이구나. 하지만 가운데 항이 존재해야 되는데 중항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등비중항이 안 먹힌다. 그러면 공비 성질도 아니야. 등비중항도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하나의 기준항과 공비를 통한 한 문자만 정리. 그러면 이것도 그냥 푸는 게 아니고 A1 곱하기 R, A1 곱하기 R 제곱. 이건 진짜 무식한 짓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상대방이 4번째 항 줬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4번째 항 곱하기 R 제곱분의 1이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4번째 항 곱하기 얼마? 한 칸 전이지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4번째 항의 값은 아니까 그만큼 미정계수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 해주면 얼마 나와? 16 곱하기 R 3승분의 1이 2다. 그러면 R 3승이란 얼마다? 8. 그럼 R 값은 얼마다? 2.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6번째 항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기준에 있는 4번째 항에서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럼 4번째 몇 번 더 가면 돼? 2번 더 가면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4, R 제곱은 2의 제곱, 정답은 16 이게 되는 거죠. 답을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선생님처럼 빠르고 짧게 풀 수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수를 다 주겠다는 게 목적이야.
다만 시간을 네가 1분을 쓸 거냐, 2분을 쓸 거냐, 3분을 쓸 거냐 그 차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처럼 풀면 몇 초 안 걸린다는 거죠. 결국 수능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A1하고 A2가 0보다 작대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벌써 판단 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갑니다. A1 곱하기 A2가 0보다 작대요. 그럼 두 항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등비수이기 때문에 한 번 갈 때마다 똑같은 값에다가 R을 곱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를 A1 곱하기 R로 표현한다면 A1 그것의 제곱 곱하기 R 값이 음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얘는 절대로 음수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가? R이 음수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난 그게 판단했더라. 오케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거고.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도 9번째 항 더하기 11번째 항 갖고 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9번째 항만 구해라. 11번째 항만 구해라. 할 수 있는데 두 항을 2개나 주면서 더해라. 라고 하는 건 시간 끌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시간을 줄여라. 근데 이거 보는 순간 이게 뭐야? 2A10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얘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인데 여기다 등차 중앙을 적용하면 어떡해? 이제 그래서 틀린 애들도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비 수열이면 연산기호가 곱셈 나눗셈. 등차 수열은 연산기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항상 밑줄 거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안 보고 그냥 쓱 넘어가면 등은 기억하거든? 등 빈지, 등 찬지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다 보면은 잘난 척하다 실수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건 따로따로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 9번째가 11번째 항이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건 뭐야? 기준항과 공비가 필요하겠구나. 판단됐죠? 그러니까 인식 후하겠습니다. 뭐라고? 6번째 항 줄게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건들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끝났어, 얘 역할은. 이제 6번째 항 줬으니까 이제 6번째 항을 통해서 이제 뭐해라? 공비만 구해와.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2A8-3A7은 30이야. 이게 되는 거야. 야, 이게 등비수열인데 왜 뜬금없는 빼기가 왜 나왔어? 라는 건 이거 공비도 못 구하고 등비중항도 아니야 라고 이미 깔끔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최후의 볼은 딱 하나예요. 공비를 통한 한 문제만 정리해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몇 번째 항이니까 6번째 항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초항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6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로 비트해서 난 2번을 더 간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3 곱하기 6번째 항에 비해서 한 번 더 간다 라고 설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6이란 현재 A6이 뭔데? 나 16이요. 나 16이요. 이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양쪽을 뭐로 하면 돼? 16으로 약분하면 되겠네. 끝.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의 배려를 느낄 수만 있다면 문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정리했을 때 2R 플러스 2와 R 마이너스 2다 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R 값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2가 나오는데 공비가 음수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기준항도 알았고 공비도 알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A 9번째와 11번째 항 구해줘. 그러면 이것은 9번째 항이란 6번째 항에 비해서 몇 번? 3번을 더하겠다는 뜻인 거고요. 얘는 11번째 항이니까 6번째 항에 비해서 5번 더 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온다? 16이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는 16이다.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은 마이너스 32분의 1이다.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얼마 나와? 2, 여기는 정리하면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가볍게 맞출 수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실력 차이가 아니고요. 시간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등비 수열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외우는 건 좋은데 그 뜻을 갖고 풀라는 거지 글자의 형식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초항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등차 등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수열의 합에 관한 정리를 보여주겠습니다.